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재점화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파웨이를 겨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이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날 텐데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 나라 정상 간의 불신감도 강하고요.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화해를 겨냥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화웨이가 자신의 그 제품을 이용해서 기밀을 훔치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AT&T 같은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화웨이의 싼 제품을 썼던 중소기업들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을 원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이번에 무역 협상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4차 관세 부과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4차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부품을 조달하는 중국에서 고립하는 하이테크까지도 공급 체인망을 흔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거점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으로 볼 때는 앞으로 저 첩첩산중에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G20 정상회담에 따라서 어떠한 글로벌 경제의 시황이나 지금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3차 관세까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 3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경제에 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천억 달러의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관세 인상 규모가 무려 75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세계 무역 물동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IMF의 그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실질 GDP는 이번 3천억 달러 관세제 4탄이 부과가 되면은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도라면 각국이 재정 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액이 최소 30% 내지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직격탄을 맞는 해운주라든지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부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 부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나 투자 심리 위축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경제적 피해를 가지고 올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최근 IMF를 비롯해서 예.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별로 사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완만한 사이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세 부과에 이어서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체인망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무역 감소를 넘어서 아무래도 전 세계 돈에 대한 흐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최대 한 0.6%포인트 떨어지고요. 중국은 1.5% 성장이 떨어지면서 세계 성장도 0.5%포인트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과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은 설비 투자가 보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주가 하락, 신용 스프레드까지 확대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회피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성장률이 1.7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5% 이하로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포인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서둘러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악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관련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또 찬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역 전쟁이 지금 관세가 더 인상이 될 예정이고 뭐 된 것이지만 그 전에도 관세가 지금 올라서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최고치인데 이게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에 미국 무역 적자는 6,200억 달러고요. 이 중에 대중 무역 적자는 67%인 4,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중국 측 통계는 아무래도 무역 수지 산출 방식 그리고 홍콩의 중교의 무역 수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미국보다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경기 화랑에 따른 소비 심리가 워낙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완전한 공급처가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된 분쟁은 일단 합의가 하더라도 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제조업과 관련해서 전후방 산업이 발달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없고요. 또 인프라와 관련된 질 높은 수준 그리고 인건비나 환경 규정 까다로운 고용 조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분간은 미국 쪽의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다시 침체 늪으로 빠질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중국 경제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한 8천억 위엔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기를 이끌면서 철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재 원자재 관련해서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재원이 대부분 특별 지방채의 조기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나 철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증가세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인대 때 중국이 세금 감면, 사회 보장 부담을 줄이는 세금 감면 효과가 2조 위엔 정도 효과면은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효과가 오래 지나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림자 금융 대출도 줄 수가 있고 투자 심리도 좀 신중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 의존형 성장 과잉 생산 문제라든지 막대한 채무에 의한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를 중심으로 한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시키면 중국이 협상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중에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이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밀화하기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6월에 G20 정상회담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당연히 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관세 인상을 예고한 뒤로는 위험 회피 현상이 국제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로 달러 강세,
그리고 주가는 조정, 그리고 원하는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상 회의가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3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발동이 되고요.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상승, 그리고 엔화도 또 절상이 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착수한다든지 여야 간에 2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들이 심의가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는 주가 조정폭이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정상 합의가 낮은 수준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리스크 선호 현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원화와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제한적이지만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미중 관계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